자,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3월 모의고사 고등학교 3학년 9번 문항 3점 문제 쌤이랑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어디서 꼬우냐면 여기 밑에 있는 막 이상한 걸 가지고 와. 뭐 오목 같은 것도 가지고 오고 막 스도쿠 같은 것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미리 너희가 숙지하고 개념을 잡아놓지 않으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 자연스럽게 뒤쪽에 있는 도표 문제는 못 풀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빠르게 풀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개념은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나누면 양적, 질적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부터 C는 각각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인데 각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이 정리 내용을 보고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쌤이랑 같이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학생 갑의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역할 A와 달리 B만 가진 특징을 제시해야 돼. 다시 A와 달리 B만 가진 특징을 제시해야 돼. 그리고 어디 봐야 되냐면 평가 항목에 대해서 맞다라고 얘기가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정리 내용이 B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읽어봅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의사소통이라는 건 면접법이나 질문지법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보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건 면접법도 아니고 질문지법도 아니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 알파벳 B에 해당하는 내용은 줄여서 쓸게요. 참여관찰법이구나 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의 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B와 C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를 해야 돼. 우리가 아까 전에 갑의 학생이 정리한 걸 보고 알파벳 B가 참여관찰법이라는 걸 먼저 캐치를 했어요. 괜찮죠? 그러면 C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해야 되고 평가 항목이 맞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정리 내용이 C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돼. 괜찮나요? 자, 그럼 봅시다. 질적 자료의 수집에 주로 활용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전에 쌤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료 수집 방법 같은 경우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 해당을 하는데 뭐 긴 얘기는 나중에 학원에 오시면 쌤이랑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에 질적 자료에 해당하는 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입니다. 괜찮나요? 근데 아까 전에 알파벳 B가 참여관찰법인 거 찾았잖아요. 나왔네요. 알파벳 C는 뭐가 되는 겁니까? 면접법이 되는 거죠. 따라오고 있습니까? 좋아요. 자, 마지막 병 한번 볼게요. A와 C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A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겠어? 질문지법이 되겠죠. 이해돼? 왜냐면 B와 C가 이미 나왔잖아. 그럼 질문지법은 자동으로 A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까지 체크를 하시고 선지를 한번 보러 가봅시다. 자, 1번 선지. A는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비구조화돼 있다라는 걸 언제 구분할 때 쓰는 거냐면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구분할 때 주로 비구조화돼 있냐, 구조화돼 있냐를 묻습니다. 선생님, 구조화돼 있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대답을 해야만 해. 너희들 고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급식 설문조사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죠? 그럼 급식 설문조사 보면 급식 만족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1번 매우 좋다, 2번 그냥 그렇다, 뭐 3번 매우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 말 그대로 질문의 틀이 정해져 있고 네가 해야 되는 답변의 양식도 정해져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구조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면접법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질문을 바꿀 수도 있고 질문과 동시에 해석이 이루어지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도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걸 물을 때는 면접법과 질문지법을 한번 찾아봐라. 요걸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A 뭐였습니까? 질문지법이었죠.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A는 비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 아니라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2번 선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B가 뭐야? 참여관찰법이야. 됐어? 자, 참여관찰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관찰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이 CCTV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예를 들어 볼게요.
네가 어떤 원주민 부족의 식인 풍습, 식인 문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면접 혹은 질문지를 통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그 사람들과 한 6개월, 길게는 1년, 더 길게는 10년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 살면서 이 사람들의 식인 풍습을 보고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다수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 불가능. 이해됩니까? 면접법 같은 경우도 어때요? 면접법도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럼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 분석이 가능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질문지법밖에 없어요. 그래도 틀렸긴 하지만 뒤에 거 볼게요. 자료의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 요것도 틀렸습니다. 이해됩니까? 통계 처리에 적합하다라는 건 구조화된 설문지에는 통계 처리가 적합해.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자료의 통계 처리에 적합한 것은 질문지법만 해당을 하고요. 면접법과 참여반잘법은 해당하지 않는다. 개념 꼭 체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땡. 얘들아 근데 잘 들어.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100%가 없어. 오케이? 항상 뭐가 존재해? 예외가 존재해. 됐어? 자, 그러면 자료의 통계 처리에 적합한 거지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 통계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종종 학교 선생님들이 5개념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통계 처리 가능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3번 선지. A와 달리 C, A와 달리 C. 무슨 말이야? A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C에만 해당이 돼야 돼. C가 뭔데요? 면접법이거든요? 읽어보자.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 잘 들어잉?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이 뭐냐면 이걸 사회학적 용어로 하면 직관적 통찰이라고 얘기를 해. 야, 얘랑 대화를 해봐야지 얘가 뭐 우울증에 걸렸는지 학교 생활 때문에 힘든지 뭐 교우관계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질문지로 분석이 가능합니까? 잘 안 되거든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뭘 선택하는 겁니까?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인 면접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A와 달리 C, A와 달리 C. 질문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면접법에 해당하는 내용.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4번, 5번 선지도 한번 이어서 봅시다. C와 달리 B, C와 달리 B. 그럼 C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B에는 해당하는 내용. 즉 참여관찰법에만 해당하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잘 봐잉. 4번 선지를 찍어서 틀린 친구들이 꽤 있어. 잘 들어잉. C와 달리 B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말했지. 사회학적으로는 사회과학에서는 100%란 없어. 항상 뭐가 존재해? 예외가 존재해.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보통 비가 오면 우산을 쓰죠. 근데 저기 영국은요. 1년 내내 비가 자박자박 내려. 그래서 걔네들은 우산을 잘 안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처럼 우산을 쓰는 건 100%가 아닌 거야. 사회과학, 사회개념도 마찬가지야. C와 달리 B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둘 다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잘 들어.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공통점입니다. 괜찮나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할 때 질문지법은 주관적 인식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틀린 개념이야. 주관적 인식 설명 가능해. 단지 유리하지 않을 뿐이야.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선지. 자, 마지막 5번 한번 볼게요. 가에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잘 들어. 마지막 개념이야. 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보통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에 해당합니다. 따라올 수 있나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근데 우리 아까 병평가 봐봐. 틀림 돼 있지. 여기 들어간 게 틀려야 돼. 이해돼? 그러면 A와 C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시하는데 질문지와 면접법의 공통특징 제시하세요. 맞죠? 그러면 가에는 들어간 내용이 틀려야 돼.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5번도 땡이야. 만약에 5번 선지를 맞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얘를 맞다라고 바꾸면 되겠죠. 아니면 필수적이지 않다를 넣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정답은 5번 선지가 되겠죠. 이것처럼 사회문화 개념을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사례 분석, 선지 분석, 네가 이걸 맞춰도 왜 맞췄는지,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런 분석이 필요합니다.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